제가 자부하건데 이 가지고 한 번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찍어본다면 그 이후로는 3등급 이하로 떨어져 보지 않더라고. 말로 들으면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 성적 올랐다니까? 진짜 의대 갔다니까? 진짜 고대 갔다니까? 진짜로 정말로 중요해. 네, 안녕하세요. 보람 있는 이과쌤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학원 의대생 멘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애들 질문을 받아주면 성적이 높은 애들이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상위권은 견고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아. 그게 성적 오르는 방법의 지름길이야. 그게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4등급이었던 친구인데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뭐를 깨닫게 된 거냐면 공부에 대한 인식이 딱 바뀌는 순간은 한 번 경험해왔다는 거야. 그게 있는 애들은 계속 공부를 잘하고 그걸 아직 못 깨달은 친구들은 아직 성적이 계속 4, 5등급에 머문다는 거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4, 5등급인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1, 2등급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먼저 보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야. 그럼 내가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이 되려면 그럼 뭐를 깨달아야 되나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바로 공부량의 선순환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학원 애들한테 직접 여러 번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듣고 맞아, 이걸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르고 또 이게 또 선순환이 돼서 전교권이 되고 또 명문대를 가고 또는 의대를 가고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부량의 선순환입니다. 제가 자부하건데 이 공부량의 선순환을 가지고 한 번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찍어본다면 그 이후로는 3등급 이하로 떨어져 보지 않더라고. 이거는 저의 경험이에요. 왜? 저도 20대 중반서부터 특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상대해 봤겠어요. 저희 학원도 마포 학원도 있고 서초 학원도 있고 지금 저희 학원에는 400명 정도 학생들이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로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봤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4, 5등급인 친구들은 전교권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희 학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뭐 만들어줬냐면 공부량의 선순환입니다. 공부량의 선순환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정말 상위권 단 한 명에게도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전교권 친구들이 이거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해서 이게 뭔가 특이한가? 특별한가? 이걸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른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이런 식으로 4, 5등급에서 전교권으로 빡 뛴 친구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 이걸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이게 중요한지 몰라. 왜? 숨 쉬듯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4, 5등급이었다가 튄 친구들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바로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공부력의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이 학원업의 이 노하우에 대부분 요걸로 차지하고 있다.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등급? 이건 무조건 선행이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야. 과연 선행을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일단 저희 학원에도 전교권이 있고 명문대 가고 의대 가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높은 확률로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딱 이 결과만 듣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이 선행이 필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다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량이 되게 많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정규과정 풀어보면 되게 빠르게 끝나거든요. 근데 1시간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가 반면에 초등학교 때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1시간 만에 초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요. 그럼 남은 4시간 동안 뭐 하나요? 그 다음 과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쉬운 초등, 중등의 정규 과정이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다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자연스럽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리하게 선행해. 제 다른 영상 중에
무리한 선행 시키지 마세요. 선행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뭐냐면 다 하나같이 이 생각하고 있더라고. 선행을 하니까 성적이 높구나. 아니에요. 공부량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선행이 되어서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공부량이 많지 않은데 선행을 무리하게 빼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공부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 보는 친구들 한번 체크해봐. 내가 순공 시간 얼마지? 순공 시간 한번 체크해봐야 돼. 내가 초등이야 중등이야? 순공 시간 몰라? 몰라도 돼. 대신에 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루에 순공 시간 얼마인지, 내가 일주일에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요. 순공 시간 체크한 다음에 이걸 계속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수단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량이 많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거 보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할 거야. 당연히 공부량 많으면 성적이 오르지. 더 쉬운 방법 없어?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상위권 친구들의 특징이 공부량부터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공부량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성적이 오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가 가르쳤던 의대 갔던 친구들, 전교권 친구들 다들 쟤 천재지, 쟤 똑똑하지 않은데 아니요. 그 친구들은 일단 머리가 좋든 안 좋든 학습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무슨 경험을 하냐면 공부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해요. 긍정 경험을 해요. 공부량이 많은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르는 것 있죠. 모르는 거에 대한 해소, 긍정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도 되지 하고 끝내.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공부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절대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야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무슨 경험이 쌓이냐면 성공 경험이 쌓입니다. 성공 경험이 쌓여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성공 경험을 한번 했다 안 했다가 아니야.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결국 어떤 친구들이 되냐면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공부가 나쁘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는 친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내가 아는 거 신난다. 물론 그렇게 신나진 않겠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하면 조금 더 성적이 높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긍정 경험, 성공 경험이 또 쌓이면서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의 선순환은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쌓이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오르고 싶다, 내가 1, 2등급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뭐부터 쌓아야 되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쌓는 경험부터 하셔야 돼. 당연히 자신감이 없겠지. 4, 5등급인 친구들은 공부에 자신감이 없어. 그냥 기가 죽어 있어. 그래도 자신감이 쌓이는 경험을 하나, 두 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자신감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량 많아지는 거 스트레스 없어. 더 치고 나가게 될 거예요. 자신감 쌓이는 경험 중요해 라고 하지만 말로는 쉽지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공부량의 선순환 저희 학원에서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학생 중에서 어떤 친구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프로게이머 준비한다고 이제 중학교 내내 게임만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시작은 조금 더 박하잖아요. 진짜 잘하는 애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잘한다 해서 선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선수들끼리 경쟁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공부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공부도 안 돼 있지,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이과는 가고 싶지, 등급 까보면 5, 6등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성적을 높게 받고 싶어요. 선생님 성적이 높으면 제가 그때 대학교를 갈 때쯤에 뭘 하고 싶은지 그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맞아. 성적이 높으면 너가 나중에 고3 때가 되면 그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성적을 한번 올려보자 라고 했었어요. 근데 애가 뭐가 없어요? 자신감 쌓이는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첫 번째 뭘 하자고 했냐면 첫 번째 우리 인정하자고 했어요. 아직 내가 공부를 못해, 아직 내가 성적이 안 좋아, 아직 내가 많이 몰라 라고 하는 인정부터 하자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이 인정이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나는 원래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 말고 그런 친구들은 인정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괜히 공부를 조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내 자존심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 공부 좀 잘 안 했어 이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 그래서 그냥 우리 잘 모른다 인정부터 하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좀 진짜 깔끔했어. 그 친구 결국 어디 갔냐면 고대 갔습니다.
고대에 갔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고대 합격했는데 고대 다니다 보니까 공부에 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의대 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는 뭔가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아무리 늦더라도 공부의 선순환이 한번 쌓이니까 5, 6등급에서 고대까지 가면 정말로 인간 승리 잘했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니까 더 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의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성적 나쁘지 않은데? 해서 지금 의대 준비하려고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의 선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의 선순환을 만들어놨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딱 2가지 만드는데 집중했어요. 뭐냐면 긍정 감정이랑 성공 경험이요. 이 2가지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저희 학원 다니는 모든 친구한테 이걸 만들었어요. 긍정 감정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공부라고 하면 전교권 또는 1, 2등급인 친구들은 나쁘지 않아, 나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교권이 아닌 친구들 있죠. 4, 5등급 이하 이 친구들은 뭐냐면 공부가 싫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4, 5등급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공부라고 소리를 들을 때 또는 공부에 대한 이 스트레스부터 긍정 감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긍정 감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 학원 오면 얼굴이 막 죽상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 제가 과학을 가르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일부러 미디어를 많이 보여주기도 해요. 야 이거 봐라 되게 신기하지 않지? 수소가 터질 때 뽕 하는 소리가 아니라 펑 하는 소리가 들린대 라고 하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나쁘지 않아, 재미있어, 어렵지 않아 라고 하는 긍정 감정을 반복적으로 넣어줘요. 그럼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해? 라고 한다면 우리 책 봤을 때 책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요즘에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 유튜브에 검색해서 미디어로 많이 보세요. 잘 모르겠어, 미디어로 보시고 잘 모르겠어, 만화책이라도 보세요. 책 잘 못 읽는 친구들, 필독 써여서 읽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책, 만화책 나온 거 있거든? 그거라도 읽어봐. 그거 읽고 괜찮으면 긴 책 읽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너무 두꺼워서 이거 언제 다 읽냐,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그냥 쉬운 만화책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긍정 경험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은 공부가 나쁘지 않네 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이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나쁘지 않아. 근데 요즘 다들 인강도 많고 괜찮은 선생님들 다 온라인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 내가 수업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라고 하시면 그 재미있는 인강 선생님 찾아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추천해요. 근데 요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하기는 어렵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조금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요거 영상 링크로 공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학습하게 될 거예요. 2번째는 성공 경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긍정 감정들은 금방 휘발돼요. 그냥 좋았지 하고 끝날 거야. 그러면 이 긍정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성공 경험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공부를 배웠어, 수업을 배웠어, 나쁘지 않게 배웠어, 긍정 감정이 느꼈어.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게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을 해보면서 긍정 감정들을 한 번씩 테스트로 숫자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을 적용해보면 점수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수 나왔네 라고 끝내지 마시고 괜찮다, 나 괜찮네 라고 하는 긍정 감정을 긍정 경험으로, 성공 경험으로 만드셔야 돼요. 재미없는 수학과학 배웠어.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배웠어. 그리고 용기 내서 문제 유형 풀어봤어. 그래서 맞았어 라고 하면 맞았네 하고 끝내고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이거까지 맞았어?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너 게임에서 그랬다던데 이거 전략을 정말 잘 세우네.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서 긍정 경험, 성공 경험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는 선생님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했습니다. 야, 애들 박수 쳐주자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공 경험이 하나씩 쌓이면 이제는 공부가 두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과학 문제집을 피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합과학 거의 4, 5등급으로 끝냈거든요. 그것도 내가 성적을 많이 올려서 4, 5등급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화학 가서는 전교 2등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단기간으로도 돼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한 달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꼭 우리 긍정 경험 만들고 그냥 끝냈지 맞았지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오버하면서 나 진짜 대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서 우리 해보면 자신감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정말 긍정적인 감정인지 아닌지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긍정 감정을 계속 넣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진짜 말로 들으면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 성적 올랐다니까? 진짜 의대 갔다니까? 진짜 고대 갔다니까? 진짜로 정말로 중요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긍정 감정 넣어주시고, 혹시 이거 엄마들 본다면 안 그래도 긍정 감정 겨우 넣어줬는데 집 가서 애 공부 안 하냐? 스트레스 주면 10번 준 긍정 감정이 스트레스 하나로 날려가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량의 선순환은 있는 친구들과 이 없는 친구들의 학습량은 1년에 정말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공부량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긍정 경험을 줄 수 있지? 내가 이 공부를 잡고 끝내는 그 순간부터 감정들이 어떻게 되지? 를 꼭 고민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자부하자면 제가 수학과학 학원을 운영하고 또 학원가에서 나름 사이즈 있는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냐?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공부 4, 5등급인 친구들을 전교권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는 중하위권 친구들을 전교권으로 올린, 또는 하위권 친구들을 상위권으로 올린 인사이트를 제 채널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양질의 경험 많은 이런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